정말 우리 사회가요. 언제부터 이렇게 욱하는 사회가 됐을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단돈 4,900원, 그러니까 5,000원도 되지 않는 돈 때문에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단은 그 당시에 어둑어둑했던 새벽의 영상이 좀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경찰들이 출동한 가운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맞은편 차량을 좀 자세하게 볼게요. 하얀색 차량인데 얼룩덜룩하죠. 아이고. 저게 혈흔 자국입니다. 세상에. 자, 이 택시를 몰고 왔던 택시 기사가 무참하게 살해당한 건데요. 세상에. 이 다음 날의 풍경인데 어쨌든 이 택시 기사는 옮겨진 후에 이제 목숨을 날이 잃었습니다. 밝았는데 저게 사건 현장인가 봐요. 날이 밝은 모습이네요. 이 모습은요. 맞습니다.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사흘 전이었습니다. 이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택시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를 60대 또 다른 60대 승객이 타고 도착을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요금이 4,900원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승객이 카드를 건넵니다. 이 교통카드로 계산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택시기사 이 카드를 받고 결제를 하려고 지금 하는데 저 장면인가 보네요. 예, 네. 이게 기계의 문제인지 네.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카드가 결제가 안 됩니다. 현금으로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카드 결제 안 되면 현금 없으세요, 손님 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기계가 고장났을 수 있으니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요구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시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서 이 남성이 집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는 돈을 가지러 올라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남성이 돈을 갖고 내려오긴 합니다. 그런데 유리컵에요. 10원짜리부터 500원짜리 이제 동전을 4,900원을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저거예요? 던진 겁니다. 던진 거예요? 저기 보면 유리컵도 보이시죠? 세상에. 저기 담아온 다음에 조수석에다 그냥 뿌려버린 거예요. 세상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다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 택시 기사님 입장에서 모멸감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순간. 당연하죠.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네. 여기서 또 다툼이 발생을 했는데 네. 이 남성이 이 컵에 동전만 담아온 게 아니고 품 다른 한 켠에 흉기까지 들고 내려온 세상에. 겁니다. 그래서 이 흉기를 휘둘러서 결국에는 이 택시 기사가 찔려서 숨지게 된 것이죠. 흉기 공격받은 택시 기사는 결국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말았고요. 저 흉기를 휘두른 사람은 당시에 현장에서 달아났다고 하는데 못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수정 교수님? 아니요. 이제 결국은 이제 잡기는 잡았는데 네. 문제는 뭐냐. 이 결국은 현장 주변을 이제 탐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13시간 후에 오후 한 3시 20분경에 은신처에 숨은 남성을 검거했는데요. 지금 저 검거 장면이네요, 네. 네. 아하. 그랬는데 이제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교통카드 때문에 이제 시비가 됐는데 문제는 내가 술이 취해서 그 당시가 기억이 안 난다. 많이 듣던 얘기죠. 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술이 진짜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4,900원을 미안합니다, 기사님. 제가 카드가 안 됐었는데 집에 가서 4,900원 갖고 왔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지폐가 없어서 동전밖에 없어요. 이거라도 연말인데 죄송한데 받으세요 하고 하면 끝날 일이었잖아요, 광문혁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은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살인 범죄에 있어서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나타난 증거들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네. 유죄 판결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인데 네. 그럼 결국 계획적 범행이냐 아니면 우발적 범행이냐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범행 도구인 흉기를 미리 준비를 해간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칼을 씻고 그다음에 은신처로 도주까지 했습니다. 네. 이런 점들을 검토해 보면 네. 계획적 범행이지 않냐. 이 점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네. 향후 이 점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지금 경찰은 이 사람이 13시간 사건 발생 13시간 만에 검거됐기 때문에 그동안 어딜 도주했는가도 또 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수정 교수님 이 사람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곳곳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면서요? 네.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이 그냥 뭐 13시간 동안 막 헤매고 다닌 게 아닙니다. 술 깰 네. 때까지. 지인의 차량으로 이제 결국 도주를 해가지고 아하.
식사까지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당시에 아까 차에 막 피가 흥건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옷에도 아주 흥건하게 피가 묻었을 겁니다. 싹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하하. 그리고 또 씻기까지 하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를 인멸할 정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아까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이게 그냥 우발적으로 치고받고 하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집에까지 들어가서 결국에는 동전을 가지고 나오면서 흉기를 숨겨가지고 나온 거죠. 하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정말 아무것도 그냥 넘길 수 있는 이런 일이 한순간에 분을 참지 못하는 바람에 어처구니 없는 끔찍한 결말을 맞는 사건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